일병으로 진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한참 이렇게 알콩달콩하고 잘 사귈 때 어쨌거나 생이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외롭고 힘들지는 않았을까. 데이브 부님은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듣는 내내 가슴 아프고 네. 혹시 내일이 되지 않을까. 여자친구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럼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손을 듭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손을 들어요. 그럼 제가 첫 번째로 해주는 조언은 빨리 정리해라. 이게 아름다운 결말이 되려면 양손이 잘 맞아야 돼, 박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병사들도 잘해야 되고 공신들도. 네. 공신들도 잘 해야만. 그러면 이번에는 네. 우리 매번 반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밌는 코너죠. 네. 절친에게 묻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부분은 사연이 와요. 그렇죠. 그럼 그 사연에 대해서 우리 절친들이 이 사연 주신 분의 마음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는 네. 시간입니다. 네. 이 관정법부님께서 네. 이제 읽어주실 거거든요. 네. 사연을 잘 들어보시고 네. 어떻게 조언을 해줄지 아마 두 분은 조금 공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사연 주제는요. 갑작스런 여친의 이별 통보. 절망에 빠진 일병 절친 구하기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제 여친은 같은 과에 다니던 CC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까지 통하다 보니까 진심으로 사귀게 되었고 저는 미래의 결혼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 들어가기 전날 저는 졸업하고 직장을 얻게 되면 꼭 너랑 결혼하고 싶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 여친도 눈물을 흘리면서 오빠 잘 다녀와 라고 했고요. 힘든 훈련병 시절에도 구름을 보면서 여친을 생각하고 이등병 시절에도 힘든 작업을 끝내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여자친구만 생각했습니다. 여친이 면회를 왔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전화를 할 때마다 여친이 목소리가 조금씩 냉랭해졌습니다. 시험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금방 전화를 끊기도 하고요. 일병으로 진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간신히 그녀를 설득을 했죠.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전화로 통보받고 싶지 않아 라고 말을 했는데 그녀가 다시는 전화통화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에 휴가를 가서 제발 헤어지자고 말해도 헤어지는 건 휴가에서 만나자라고 자정사정 했고요. 결국 그녀가 승낙을 했고 며칠 후면 학교 앞 카페에서 그녀를 만납니다. 과연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별을 그냥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설득을 할 수나 있을지.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예전의 그녀가 아닌 것 같지만 저 역시 자존심 때문에 이별을 생각하다가도 배신감에 화가 나기도 하고 다른 남자가 생긴 건 아닌지 이상하게 가슴이 아픕니다. 과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숙연해지는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근데 그 전에 스님도 출가 전에 이런 경험 있으셨어요? 저 군대 안 갔다 왔어요. 그러셨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세 분이 눈시울이 촉촉해지는데 스님께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계세요. 저는 뭐 이런 사연을 자주 봐서. 네.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같은 고무신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네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겠지만 그래도 여자분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 남자분의 사연이다 보니까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참 이렇게 알콩달콩하고 잘 사귈 때 어쨌거나 생이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외롭고 힘들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헤어지자는 말을 한 건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그런 건 있지 않아요? 왜 여기 사연 보니까 이 사연자분이 이때 날
전역하고 취직하면 결혼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성분들 이런 거에 부담 느끼지 않나요? 아 근데 지금 나이대가 네. 지금 대학생인 것 같은데 결혼까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네. 좀 깊게 생각한 거 아닌가. 근데 어떠세요? 그 군대를 기다려주는 여자친구랑 뭐 결혼까지도 생각을 하나요? 남자분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책임감은 좀 있어야 된다고 아. 생각합니다. 청춘의 2년을 기다리게 해놓고서 무책임하게 떠나가는. 물론 감정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기본적인 자세는 좀 함께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반대로 근데 남자분들이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여자친구가 2년을 다 기다려주고 나면 전역해서 이 여자친구를 책임져야 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식기도 한다 그러던데요.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고. 그러니까요. 너무 잘해주시면. 네, 사실 그래서 저는 연하신 법무님도 네. 아까 굉장히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군 입대 결정이 딱 났을 땐 어땠을지 궁금해요. 그때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이런 생각 들거나 하진 않았나요? 아니 그때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니까 아 그냥 어쨌거나 힘든 시간이겠구나 하고 했는데 보내기 전에는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 펑펑 울었어요. 그 훈련소도 제가 따라갔었는데 눈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논산으로 갔나요? 네? 논산? 네, 논산으로. 거기 가면은 그렇습니다. 많아요, 우는 분들. 이쁜 여자, 그 젊은 여성들이 네. 많이 울어요. 이상한 곳이에요. 네. 데이버브님은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있겠죠? 네. 그래서 듣는 내내 가슴 아프고 네. 혹시 내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저는 이게 쉽게 말 못하겠죠, 지금 네. 2달밖에 안 돼서. 네. 네. 뭐 다른 분들처럼 제가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았고 많이 안 남았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쉽게 말이 또 안 떨어지네요. 내가 형이 눈물이 난다. 우리 데이버분이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나네요, 스님. 이 너무 가혹한 사연이 아닌가. 네. 그러면은 지금 느끼기에 이 사연이 가혹한가요? 사실 군입대를 앞둔 우리 데이버브님 같은 친구들한테는 나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혜원버브님한테는 그러면은 갔다 왔으니까 가혹하진 않은 거고. 지나간 과거죠. 그 당시엔 굉장히 가혹했습니다. 네. 이 비슷한 일을 겪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제 얘기. 데이버브님한테는 미래지만 혜원버브님한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인 거죠. 이 사연이. 그러면은 한양대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예. 카페에서 예.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지금 이 사연이에요. 네. 예. 제가 누구 이별을 역할을- 통보받는다면. 아이고, 여자 역할은 아니겠죠. 같은 상황이라면서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별 통보 받게 되면은 저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미 그건 고통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가 그날 때까지 술만 마시다가 복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는 어떠셨어요? 어떻게 이별 통보를? 실제로 저는 통보받은 건 아니었고 네. 서로가 마음이 식었음을 확인한 다음에 네. 휴가 나와서 학교 앞에서 실제로 만나서 오. 서로 마지막 이별의 인사를 주고받고 네. 헤어졌는데 네. 사실 이별하는 순간보다 더 힘들었던 건 이별을 마음 먹었는데 몸은 지금 신분은 군인이라 그 다음 휴가 나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하루하루를 나 좀 있으면 헤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기간을 다음 휴가 헤어지기를 마음먹은 휴가 나가기 전까지의 그 시간이 조금 힘들었고 헤어진 순간에 차라리 좀 후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가슴은 아팠지만. 그럼 가혹한 건가요? 사실 우리 강희버버님 같은 경우는 서로가 마음이 식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은 아직도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식어서 일방적인 통보를 당한 거니까 사실은 또 2배, 3배의 고통이지 않을까요? 네. 약간 뭐 시기가 다르잖아요. 네. 예. 상병 2호봉 때라 그러죠. 그렇죠. 지금 여기 이제 갓 일병 달았을 때니까.
아직 뭐 지금 한참의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때는 만약에 이때 통보 받았으면 활활 타오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상병 2호봉까지 시간이 가니까 조금 괜찮아졌을 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었다. 이런 거죠. 연하신법원님 혹시 6개월 사이에 이런 통보 안 하실 거죠? 무슨 그런 질문을 하시는 안 하죠. 지금 안 돼. 보고 있어요. 아유, 오늘 수염이 짓궂으셔. 근데 저는 놀랬던 게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뭐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했겠지만 그러니까 여자친구 있는 그 군인들은 잠정적으로 이렇게 관심 병사라고 말을 했을 때 되게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되게 책임감을 좀 느꼈어요. 이별하게 되면 관심병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관심병사가 네. 된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주시를 하고 혹시라도 그럴까 봐 이제 네. 그래도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걸 해주는 케어를? 거. 네. 그래서 제 번호도 넘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번호가 넘어가 있다니요? 그러니까 군에서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그래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여자친구가 있으면 네. 이제 등급을 나눠요. 위험도를. 위험도요? 적응을 그래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딱 하는데 그 중에 뭐 A, B, C가 있으면 네. 한 C등급 정도로 일단 둬요. 그게 잠정적 관심 병사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파악을 해놓기 위해서 네. 가족들이나 아니면 여자친구 전화번호를 다 파악을 해놔요. 왜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 같아요. 되게 충격적인데요? 여자친구 입장에서 부담도 약간 될 수 있는? 좀 걱정도 되고. 아니 어쨌거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그래도 저는 이제 관심병사 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힘들구나 이런 거를 좀 해서 그래도 아닌 게 좋은 거잖아요. 잘 생활을 하는 게 좋은 건데 내 남자친구도 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게 저는 되게 의외였어요. 그렇겠네요, 정말. 놀랐죠. 네.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지금 우리 사연자분은 그러니까 이제 관심병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가혹한가요? 이 질문을 자주 했죠. 예. 이 사연이 지금 좀 막 가혹하고 슬프고 좀 무거운 사연인가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물은 거거든요. 네. 제가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 질문을 계속한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바라보니까 이 질문을 한 걸까요? 아마 반대로. 맞아요. 반대로 바라보니까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에요. 문제에 대한 솔루션. 제가 그 보충대 그리고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할 때 그 사병들이 왔을 때 네. 병사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받을 때 항상 2등병 때니까요. 네. 아직 사실은 2등병 달기 전이죠. 계급 달기 전. 그렇죠. 그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여자친구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럼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손을 듭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손을 들어요. 그럼 제가 첫 번째로 해주는 조언은 빨리 정리해라. 뭐 때문이냐면 네. 군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3분의 1 남아있는 병사들 중에 최 3분의 1이 병장 달 때까지 이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리할 수 있다면 빨리 얻어맞는 게 군 생활을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근데 이 얘기를 해주는 근거는 뭐냐면 네. 이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 심각한 일이 아니고 군대 내에서 너무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너도 겪고 너도 겪고 너도 겪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군대뿐만이 아니라 바깥에서 봐도. 혜영 부부님 지금 여자친구하고 예. 안 헤어질 자신 있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스님 카메라가 돌고 있습니다. 관정 부부님 네. 헤어졌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절친 녹화 시작하기 전에 사귀고 있다가 절친 녹화 중에 헤어졌죠. 약간 이를 악무는데? 저에게도 오더라고요, 이별이. 네. 너무 비일비재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비일비재한 일을
가혹한 일이다,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다, 심각한 일이다,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솔루션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는 해결이 나지를 않아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고 군대에서는 특히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고 특히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병장들 중에서 이제 정말로 말년이고 그 마지막 휴가 갔다 왔는데도 여자친구가 있다. 네. 대단하다고 해줍니다. 그게 희소한 일인 거군요. 아우, 넌 정말 대단하다. 아, 너는 대단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관점을 이건 너무 가혹한 일이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 관점을 좀 뺄 필요가 있다. 뺄 필요가 있다. 그래 놓고 받아들여야 그래도 똑같이 후유증이 남아요. 그럼요. 밖에서 헤어져도 후유증이 남는데 그럼요. 이별 많이 안 해보셨어요?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 밖에서도 이별하면 할 때 시원한 것 같기도 하다가 하고 나서 남자들은 특히 하고 나서 많이 울어 또. 그렇죠. 여성들은 마음을 또 내가 오늘 감정이입이 확 되네. 아니, 여성들은 금방 또 마음이 정리가 돼요 보면. 그렇죠. 근데 남성들은 오래 가요. 맞아. 한 1년은 오는 것 같아. 그렇죠. 한 1년은 오는 것 같아요. 헤어진 당일날 그런 그 유머 그림이 있어요. 헤어진 당일 이틀째,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가 남녀가 똑같이 칸만화가 돼 있거든요. 근데 헤어진 당일날 여자분들은 울고 그 다음날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울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머리를 자르고 한 달 뒤에 쇼핑을 하고 1년 뒤에 예라고 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당일날 헤어진 당일날 예라고 하고 둘째 날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놀러 갔다가 일주일 뒤부터 울고 한 달 뒤에 울고 1년 뒤에 울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그 남녀의 속도가 다른데 특히 밖에서 헤어져도 남성들이 이런데 군대 안에 있으면 정말 할 게 없어요.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밖에서는 그러면 친구들이랑 술이라도 마실 거고 게임 좋아하면 게임이라도 할 거고 TV라도 볼 거고 책 좋아하면 독서라도 할 텐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특별하게 힘든 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군대 내에서 보편적인 일이다. 인간 사이에서도 보편적인 일이다. 그럼요. 애별리고가 너무 보편적인 그냥 고통이니까 보편적인 고통이니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데이버브님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잘 생각을 하시고 네. 그때까지 이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전에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사람이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보편적인 일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청년들 만나면 여자친구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이 여자부분들한테는 이렇게 짓궂게 안 묻는데 남자부분들한테는 아직도 안 헤어졌어 맨날 물어요. 정유모부님 아직 안 헤어졌어요? 아, 전 아직 안 해요. 네. 그런 거죠. 왜? 왜? 안 해줬는데 이유가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알아듣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네. 그 법부님한테 보편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또 군대 들어가면은 보편적인 일임을 기억을 하고 알면서도 네. 이제 군대 내에서 혼자 있고 뭐 이러면 또 가슴이 좀 아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조언 좀 해주세요. 그때 아주 실질적인 조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악기를 하나 배워보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악기요? 네, 저는 기타를 혼자 치면서 작곡도 시도해봤다가 뭐 실패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뭔가 하나 골똘히 집중할 것을 만들고 취미생활을 하면서 좀 잊어버리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기타를 추천합니다. 기타는 휴대하기 편하기 때문에 부대 가지고 들어가기도 편하고 그래서 슬픔을 노래로 탄생시키려고 했군요. 예, 승화시키려고. 네. 혼자 있는 데서 쳤죠? 저는 법당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법당에 아무도 없는 시간을 이용하거나 또 빈 공간을 찾아가서
다행이네요. 아, 그런가요? 처음 배우는 사람이 네. 그 슬픔을 승화시키기 위해 쳤으면 네. 아이고 혼자 있길 잘했네요. 아,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뭘 배우는 것도 되게 좋은 것 좋은 같아요. 것 같아요. 네. 데이버브님 네. 울고 있었군요. 이런 일이 생긴다면 또 이제 본인이 지금 새 3자의 입장이잖아요. 네. 제 3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겠다. 저는 이 사연자 분께 딱 이렇게 하라라고는 제시는 못 하겠는데 만약에 저라면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연이라면 또 인연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이어지고 인연이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들죠. 자기가 좋아했던 만큼 힘들고 아픈데 그거 다 받아들여야 되는 자기의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받아들이는데 네. 그 첫 번째 여자친구하고 뭐 500일, 600일 정도 사귀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을 때 네. 받아들이지만 네. 머리는 받아들이지만 네. 이 가슴이 아프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저는 그거를 그냥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저는 그땐 그 감정을 처음 느꼈기 때문에 이게 물론 처음엔 아팠는데 계속 그거를 그냥 저 자신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런 슬픔에 젖어 있는 맨날 술 먹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처럼. 네, 뭐 네. 그렇게 그런 거를 좀 그냥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때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하신 부부님은 아무래도 지금 이분이 남자분 사연이라 그렇죠. 남성들의 성향이 틀려서 그래서 본인의 감정으로 공감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또 지금 군대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네. 상대방에게 느끼는 공감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또 다른 방향에서의 조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여자친구가 이거 헤어지기를 결심한 것도 약간 너무 남자친구만 바라보고 막 이렇게 떠받들고 막 기다리고 이런 치는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막 바로 보내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게 내 맘대로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내 할 일 잘 열심히 하면서 지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면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는 전화 계속 기다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외로운 마음이 자꾸 생기고 아 나는 혼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하니까 점점 더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지자는 결심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 사연을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같이 기다리는 곰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 할 일도 좀 잘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게 아름다운 결말이 되려면 양손이 잘 맞아야 돼, 각자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병사들도 잘해야 되고 우리 곰신이라고 표현해요. 네, 네. 곰신. 뭐예요, 곰신? 고무신이요. 우리 그럼 곰신들도 네. 곰신들도 잘 해야만 이게 아름다운 결말이 나올 것 같죠? 그렇죠. 혼자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니까 관계라는 게 그래서 서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곰신들에 대한 이야기도 넘어갔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 훈련병들 있잖아요. 네. 훈련병들이 훈련을 이렇게 받다가 어느 날 전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날이 있어요. 어느 날부터 쉬는 시간에 전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날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기현상이 일어나요. 뭐죠? 공중전화 몇 대가 없는데 네. 줄을 엄청나게 서 있어. 와, 이렇게요? 네, 엄청나게 서 있어요. 생생한가요? 생생합니다. 아직도 생생하죠? 네, 근데 거기에 서 있는 병사들한테 제가 꼭 해주는 조언이 있어요. 부모님께 전화해라? 아니요. 여자친구한테 하지 마. 여자친구한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안 된다? 해주는 조언.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데이버분님 잘 들어야 돼요. 네.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딱 했을 때 절대로 내가 힘들다는 얘기만 하지 말아라.
많은 병사들이 훈련받으면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육체적으로도 되게 힘들고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혹시 유단자거나 네. 아니면 운동선수거나 네. 이러지 않으면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유단자나 운동선수도 쓰지 않던 근육. 그렇죠. 공감됐네. 아, 실전 근육. 네.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는데 거기다가 또 조교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대법원이만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를 딱 받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여자친구한테 전화했을 때 내가 힘든 얘기만 계속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많은 곰신들이 군대 보낸 남자친구한테 질리는 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도 밖에서 힘든데 병사들이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떻냐면 동생 같은 거예요. 나도 밖에서 힘드니까 의지하고 싶은데 내 얘기도 하고 싶은데 내 얘기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전화를 하실 때 비중을 7대 3까지는 제가 양보해 드릴 수 있어요. 자기 힘든 얘기를 7해도 돼요. 하지만 3은 여자친구 이야기를 물어봐 줘야 된다. 비워놔야 하는군요. 그렇죠. 혹시 그런가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남자친구가 잘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얘기를. 왜 또 안 해주고 힘든 얘기를 안 그러니까 한다는 힘든 거죠?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오히려 통화를 하면 그러니까 밖에서도 그랬었지만 제가 더 이렇게 쪼잘쪼잘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남자친구가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그 통화를 다 채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니면 이게 침묵이고 근데 또 그러면 전화 횟수를 줄이면 되지 않겠냐라는 애들이 이렇게 이런 고민을 얘기하면 그럼 전화 횟수를 좀 줄이는 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또 아닌 게 이 남자친구 군대 보낸 남자친구랑 곰신을 연결할 수 있는 게 전화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반대여서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통화를 채우지 않으면 이 침묵이 조용히 진행되니까 내가 계속해서 뭔가 이 통화를 채워야 된다는 강박? 그런 게 조금 또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여도 네. 그래도 아직 안 헤어졌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하면 남자친구가 성격이든 배려든 긍정적인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네요. 어쩌면은 네. 그 남자친구가 그 인성교육할 때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스님 같은 분이 계셨던 거야. 네. 아니, 말하지 공통으로 마라. 얘기해줘요. 네. 사실 근데 말씀 듣고 나니까 저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안에 있는 사람도 밖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힘든 건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한쪽이 얘기를 하게 되면 굳이 한쪽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기다리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친구가 뭐 원해서 해외 유학을 가든 워킹홀리데이를 가든 이런 게 아니어도 어쨌든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공백이 여자친구한테 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가 배려일 수도 있고 성격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좋은 신호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좋은데,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이게 제가 또 밖에서 사회생활에서 하고 하는 걸 얘기하다 보면, 이제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냥 질투를 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 질투를 한다 그래요, 본인이? 아니,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냥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를 이제 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제 통화 내용이 제한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맹이가 없는 대화라고 해야 되나? 뭐 예를 들면 뭐 밥을 먹었는지, 아니면 뭐 먹었는지, 뭐 입고 있는지, 이런 이렇게 알맹이가 없는 대화라서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별로 이런 통화가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이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를 표현하는 거에 제한이 있고 또 나를 이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통화를 하면서. 근데 이게 본심은 아니고 어느 그 통화를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스님께서 이렇게 좀 좋은 얘기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그게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서도 질투하는 티를 내면 안 돼요. 넌 밖에 살지 이런 느낌을 넌 밖에 넌 밖에 살지 이런 느낌을 네.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최대한 잘 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헤어지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네. 근데 지금 연하신 법부님이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과연 군대에 간 남자친구와 바깥에 있는 여자친구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최근에, 그 모 음악 프로그램에서 그 무슨 막 노래 막 대결하고 막 이런 네. 그 막 10연승하고 뭐 이렇게 했던 네, 네, 네. 기사를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그 누구예요, 그거? 그분. 네, 그분. 근데 그분이 이제 네. 노래 부른 것 중에 그 뭐 아주 뭐 오래된 연인들 뭐 015B 노래죠. 제목이 뭔가요? 아주 오래된 연인들. 아 그거예요? 네. 맞았네. 아주 오래된 연인들 네. 거기 가사에 보면 네. 이런 얘기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나오죠. 네. 의무감으로 통화를 하고 뭐 네. 그런 가사들이 나오죠. 가사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얘기를 듣는데 그 가사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대에 갔기 때문에 느끼는 그게 아니라 6년 됐다 그러지 않았나요? 어머. 네, 맞아요. 몇 년 사셨어요? 네. 몇 년 사셨어요? 인생을. 저 24시니까 이제 막 그러면은 24세 중에 6년을 사귀었으면 4분의 1을 사귄 거 아니에요? 인생의 4분의 1이네요. 그럼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죠.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군대에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항상 오래된 연인들에게 해주는 조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관계가 서로가 서로에게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남편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은 여성분이 계셨어요. 중년 여성인데 이분은 특징이 있어요. 결혼한 지 23년이 됐대요. 근데 23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입맛을 보여준 적이 없대요.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사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분이 민낯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사이가 좋다는 게 아니라 매일 연애하는 것처럼 노력을 하고 있다. 그쵸. 그 남편 앞에서 긴장하고 그 애인 대하듯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남편도 역시 이 부인에게 똑같이 긴장하고 새로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가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사랑이 오래 가는 겁니다. 혹시 내가 예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이렇게 새로워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또 남자친구가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나는 하는데 쟤는 안 해.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서로 마음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손을 딱 잡고 대화를 나눠야 돼요. 휴가를 나오면 손을 잡고 우리 같이 노력하자. 우리 사실은 6년 지나서 언제 헤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사이인데 언제 헤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사이인데 헤어지지 않고 잘 사귀고 싶으면 그러면 우리 노력을 하자. 그렇게 서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앞서서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도 한번 들어봤잖아요. 네. 그리고 또 군포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어려운 점도 들어봤고 이런 것들이 잘 지원돼야 된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연애 문제. 군대 갔을 땐 더 절절하잖아요. 그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우리 절친분 사연까지 한번 보면서 네. 군대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우리가 한번 나눠봤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연하신 법부님. 저는 이렇게 군대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기회가 이렇게 많이 없었는데 오늘 되게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제 남자친구를 통해서만 들었던 얘기밖에 저는 이제 들을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기회가. 근데 오늘 정말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관정 법부님은요? 저는 사실 남자친구를 통해서 연하신 법부님이 군대에 대해서 들으셨다고 하지만 저는 여자친구를 통해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몰랐던 세계 같기도 해요. 근데 가장 제가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게
고민 상담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청춘들, 20대 초반의 청춘들이 겪어야 되는 가장 큰 문제를 저는 사실 조금 다르게 겪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마음을 어떻게 공감해줘야 할까라는 얘기를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점에서 저한테도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그 군포교에 대해서 전 어쨌든 우리 청년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문지기 같은 사람이니까요,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상담소에 많은 국군 장병들이 연애 문제나 고무신 문제로 오면 제가 상담해 주기보다는 앞으로 법사 스님을 찾아가라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되게 좋은 거예요. 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네트워크를 소개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네. 그 관정보부님 군포교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럼요. 그리고 후원 좀 해주셔야겠죠. 아까 뭐 말씀하셨었죠? 염주. 염주, 네, 새기겠습니다. 네, 관정보부님 연봉 좀 되죠? 네? 연봉. 염주 제가 꿰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 연봉 좀 되잖아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병아리 프리랜서한테. 자, 제가 손으로 깨겠습니다. 10분의 1 정도는 염주를 사가지고 10분의 1. 고시하는 걸로. 네. 네, 제가 한번 지켜보겠어요. 아이고, 네. 아, 혜연보부님 예. 어떠셨어요? 제가 3년 전 오늘이 입대 사흘 전입니다. 아이고. 네. 그 입대를 하기 전의 마음과 뭐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군생활을 했던 그 당시의 마음과 또 전역을 한 지금의 제가 만나서 네. 이야기를 하는 기분이었고, 제 군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사회로 첫 발돋움을 할 때 새롭게 초심자로 돌아갔었는데 그 초심을 좀 잊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반성도 하게 됐고요. 또 그 외에도 단순히 그냥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고 또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녀온 자의 여유. 그렇네요. 다녀온 자의 여유. 아, 대법원님. 저는 되게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지는 또 얼마 안 됐고, 그 과정에서 숱한 고민들을 많이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이 자리는 그거를 한 번에 정리해주고 뭔가 답을 내려주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뜻깊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안 네, 된다? 안 됩니다. 현실은 현실로 인정을 하되 네. 그걸 딛고 일어설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3가지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대답 크게 하고, 대답 크게 하고요. 대답 좀 크게 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표정 관리 잘하고, 네. 그리고 맞선이 혼날 때 정말 잘 봐야 돼요. 이 3가지만 잘하시면 이렇게 혜원법부님처럼 당당하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저한테도 오늘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불자님들이 군포교 현황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세요. 그렇죠. 이런 불자님들이 많이 집중하고 시청하시는 미디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이 군포교 현황에 대해서, 군포교의 어려움에 대해서, 물론 우리 청년들이 군과 관련되어 있는 고민들도 들었지만 그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우리 불자님들한테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저한테도 뜻깊은 자리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지금 영주 후원하겠다. 관정부부님이. 네. 관정부부님 약속을 꼭 지키거든요. 네. 이제 부업을 좀 알아봐야 부업을 알아보면 좋죠. 네. 10분의 1이 많아지니까. 네. 아이고. 우리가 군대에 갈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위인전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위인전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 그렇죠. 위인전이죠. 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살아가실 때도 군대를 갔어야 돼요, 안 갔어야 돼요? 갔어요. 갔어야 되죠. 징병제니까. 갔어야 될 그럴 시기잖아요. 네. 그때 이순신 장군께서 본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장부로서 태어나서 나라에 쓰여지면 죽기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장 앞장서신다는 건가요? 안 앞장서신다는 건가요? 앞장서시는 거죠. 해병대 갈 거면 이런 마음으로. 네. 네. 만약 쓰이지 않는다면 그냥 들에서 농사 짓는 것으로 충분하다.
권세의 아부에서 한때의 영화를 누리는 것은 내가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바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위인전에 실리는 위인이 된 겁니다. 네. 또 공자님 같은 경우에도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위정자들이 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때마다 이런 답변을 하셨다 그래요. 제일 유명하고 간단한 답변이죠.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오늘 주제가 국가의 부름에 우리의 청춘을 불태워서 네. 응한다. 이런 주제잖아요. 요즘 사회에서 국가의 부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처해진 상황에서 학생이시죠? 네. 학생은 학생답게. 네. 관정보부님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사회인이죠? 사회인이죠? 네. 사회인은 사회인답게. 혜연보부님은 예비역이죠? 네. 예비역은 예비역답게. 대의보부님은 학생입니다. 학생. 네. 하지만 예비 해병대. 네, 맞습니다. 네. 곧 나라의 부름에 정말 받아갈 그렇죠. 이제 예비 병사인데 예비 병사는 예비 병사답게 우리가 그렇게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그 순간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면 그게 현대사회에서는 국가의 부름에 충실하게 응하는 것이 아닐까. 그랬을 때 나라가 안전해지고 우리가 살기 편안하고 안심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또 만나는 날이 있겠죠? 아유, 아쉽지만 오늘도 시간이 또 금방 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다음에 또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매번 이게 마무리를 연습을 해도 참 어색하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아까 정해진 대로 이거 아시죠? 예, 손 잘 한번 흔들어 보면서 네.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오늘 좋은데요? 더 크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절친.